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다시 돌려서 말하면은 난 당신을 쓸 생각이 없다가 되죠. 일을 안 해도 된다? 일을 안 해도 되면 우리 돈을 어떻게 하죠? 네, 양한방 기능의학 등 의료 분야만도 수백 명을 만나왔고 의학 관련 서적도 수백 권을 읽어온 정렬입니다. 네, 양한방 따질 거 없이 뭐 내 건강만 좋아지면 되는데 지금 뭐 꼭 건강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AI 얘기를 해볼 건데요. AI가 전문직을 대체할 수 있는가 주제를 가지고 저도 이제 최근 2주일만도 또 많은 전문직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제 나름의 판단을 내려놓은 건 있는데, 물론 저는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과 같이 한번 생각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서 이 AI랑 얘기하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AI는 사실 전문직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이유가 있고요. 빅브라더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최근 2주만 해도 예전에도 많이 만나왔지만 최근도 많이 만나보면 대부분 나는 대체가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희망회로죠. 본인의 그런 의지나 희망으로 대체되고 안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AI로 돈을 벌고 있는가 아닌가를 보면은 팩트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자꾸 아닐 거라고 말을 하는데 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나 아마존 CEO 제프 베조스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대부분 돌려 말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쓸 생각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을 해왔습니다. 당신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했는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다시 돌려서 말하면은 난 당신을 쓸 생각이 없다가 되죠. 일을 안 해도 된다? 일을 안 해도 되면 우리 돈을 어떻게 하죠? 뭐 알아서 주겠다인데 그 알아서 크게 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직이 대체될 수 있으면 일반 직장인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전문직이 진짜 대체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AI랑 얘기하는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듣고 판단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25년 5월인데 사실 변화 속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한의학 전문가로서 얘기를 해주세요. 한의학 전문가로서 답해줄 수 있죠? 물론이지. 한의학 관점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전통 한방 치료나 한약, 침술, 생활 습관 등 뭐든지 한의학적인 시각으로 설명해 줄게. 원하는 주제가 있으면 말해줘. 네, 낮에 노곤해서 한방약을 찾아보고 있는데 내가 황련 해독탕을 먹어봤을 때는 조금 열이 준 것 같아서 맞는 것 같고 쌍화탕도 좋은 쌍화탕을 먹으면은 조금 체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경옥고를 먹었을 때는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었고 보중 이끼탕을 먹었을 때도 기운이 난다고 그랬었는데 나는 얼굴이 열이 나서 안 맞더라고요. 공진당도 아는 한의사분이 선물해줘서 30개를 먹었었는데 효과가 없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잠을 잘 못 잘 때가 있는데 잠을 깊게 못 자면은 혈이 부족해져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잠 잘 자는데 도움될 처방이 뭐가 있을까요? 낮에 노곤하고 잠을 깊게 못 자는 건 기력과 혈 부족 때문일 수 있어. 이런 경우 한의학에서는 보혈과 안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처방을 많이 권해. 예를 들어 산조인탕이나 기비탕 같은 처방이 도움이 될 수 있어. 산조인탕은 불면과 신경 안정에 좋고 기비탕은 기혈을 보충해줘서 피로 회복과 수면 개선에 도움이 돼. 그리고 평소 소화력이 약하고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육군자탕이나 사군자탕 같은 기본적인 보약 처방도 고려해 볼 만해. 이 처방들은 소화 기능을 짚고 기를 보충해줘서 전반적인 컨디션을 끌어올려 줄 수 있어. 한약 처방 외에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명상, 그리고 균형 잡힌 식단도 함께 병행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더 궁금한 점이나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산조이탕과 규비탕과 사군자탕에 인삼이나 열내는 성분이 들어있어? 내가 인삼을 먹으면 열이 나서 안 맞는 것 같아. 산조인탕, 기비탕, 사군자탕 모두 기본 처방에는 인삼이나 열내는 성분이 꼭 들어가진 않아. 하지만 사군자탕에는 기본적으로 인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인삼이 열을 올릴 수 있어서 체질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약재로 대체하거나 조절할 수 있어. 산조인탄이나 귀비탄은 인삼 없이도 처방할 수 있고 대신 다른 보혈과 안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어. 만약 인삼에 민감하다면 처방을 조정해서 체질에 맞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으니 한의사와 상의해서 맞춤 처방을 받는 게 좋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약은 어떤 게 있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한약으론 대표적으로 당기자객산이나 보홍사물탕 같은 처방이 있어. 당기자객산은 혈을 보충하고 순환을 촉진해서 특히 여성들의 혈액순환 개선에 많이 쓰이고, 보홍사물탕은 어혈 막힌 혈을 풀어줘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돼. 또한 팔물탕이나 십전개보탕 같은 보약계열 처방도 기혈을 보충해줘서 전반적인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적이야. 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따뜻한 차, 생강차, 계피차를 마시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 반신욕 같은 것도 혈액순환에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자기 체질과 증상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한의사와 상의해보는 게 가장 좋아. 사물탕이나 십전대보탕이 나랑 맞는지 미리 알 방법이 있을까? 어떤 처방이 나한테 맞는지 미리 100%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어. 첫째, 자신의 기본 체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몸이 차고 혈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혈하고 기를 고충하는 십전대보탕이 잘 맞을 수 있어. 반대로 몸에 열이 많고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라면 다른 처방이 필요할 수도 있지. 둘째, 간단한 증상 변화나 한의사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으로 처방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야. 한약을 소량으로 시작해보고 몸의 반응을 확인하면서 조절하는 방식도 있어. 셋째, 최근에는 한방병의원에서 체질 진단이나 혀 상태를 보는 것 등을 통해 좀 더 정밀하게 맞춤 처방을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 이런 방법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아. 결국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야. 혹시 한의원에서 섭약 같은 거를 받으면 되게 비싸서 그런데 그렇게 몇십만 원 들이지 않고 이런 사물탕이나 대보탕 이런 거를 나한테 맞는지 먹어볼 방법이 있을까? 당연하지. 꼭 한의원 처방이 아니더라도 사물탕이나 십전대보탕 같은 기본 처방은 약국이나 한방차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특히 한방 약국에서는 전통 처방을 간편한 형태, 환과리 티백으로 판매하기도 해서 비용 부담 없이 먼저 시도해 볼 수 있어. 또한 온라인 한방 쇼핑몰에서도 인증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간단한 한방차나 보조제 형태로도 많이 나와 있어서 부담 없이 시작해 볼 수 있어. 다만 이렇게 기본 처방을 시도해보면서 몸의 반응을 잘 살피고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생기면 전문 한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면 큰 비용 없이도 자신의 체질과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지금 이렇게 나눠본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뭐 정확한 거는 당연히 뭐 25년 5월 현재로서는 한의사와 상담을 하라고 하죠. 사람이 더 경험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각 개인에 대해서 직접 보고 나눌 수 있으니까 사실 뭐 GPT도 카메라를 켜면은 저를 보고 뭐 피부색이나 이런 걸 보고 말을 해주긴 할 거예요. 근데 뭐 아직은 사람 전문가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한의사 분과 뭐 진짜 넓게 얘기해 봤을 경험으로 할 때 이 정도의 얘기를 더 잘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인기 있는 한의원에서 오래 얘기하기는 눈치가 보이죠. 많이 물어보기도 그렇고, 내가 못 알아봤을 때 다시 물어보기도 그렇고, 약 성분에 대해서 일일이 물어보기도 사실 뭐 사물탕에 뭐가 들어가요? 이런 걸 일일이 물어보면은 한의사분이 짜증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한의사분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제가 의사라고 생각을 해도 너무 자잘한 거를 물어본다든지 검색하면 나오는 거를 물어보면 저도 짜증을 내겠죠. 그건 누구라도 사람이면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래도 또 우리가 고객으로서 환자로서 갔을 때는 친절함을 기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한테는 계속 자잘하게 너무 자세하게 물어보기가 눈치가 보이고 귀찮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귀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뒤에 환자가 있거나 그러면 오래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AI에게는 그런 눈치 없이 편하게 많이 물어볼 수가 있고 사람 의사의 경우에는 내가 다양한 환자를 만나게 되니까 물론 한의사분들이 메모를 하겠지만은 까먹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AI의 경우에는
하나로 세팅을 해놓고 계속 물어보면은 이 AI가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게 된단 말이죠. 한의사분들도 5명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다 관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5명을 만나려고 하면은 이동하고 기다리고 뭐 상담비 뭐 10,000원이라도 내야 하고, 또 한의사분이 처벽 같은 거를 이렇게 제안하면은 그 몇십만 원짜리를 내가 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거에서 뭐 미안해서 사는 경우도 있겠고, 이런 게 있는데 AI한테는 관점을 바꿔서 다시 말을 요청을 하면은 다른 한의사 관점에서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직접 한의원에 가서 다양하게 물어보려면 찾아보고 이동하고 이러면 3시간이나 5시간 걸리거나 며칠 걸릴 수도 있는데, AI를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물론 제가 한방에 대해서 검색해서 책을 본 게 있어서 조금 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 건 있겠지만은 짧은 시간에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좋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AI에게 묻는 것과 사람에게 묻는 것, 어느 게 더 편하게 되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25년 월 현재로서 AI가 한방 지식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부족할 수 있어요, 사람보다. 뭐 당연히 한의사 중에 탑 10%, 탑 1%의 한의사보다는 부족하겠죠.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 기준으로 어느 누구한테 길거리에서 이런 한방에 대해서 물어볼 때 누가 이 AI처럼 답을 할 수 있겠으며, 당연히 일반인들은 못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변화 속도를 봐야 된다는 거죠. GPT가 처음 나왔을 때는 GPT가 사람처럼 말을 하는 거는 신기했지만 답변하는 게 어설펐는데, 겨우 2년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대학생보다 아니면 한의사분 중에서도 실력이 떨어지거나 인성이 나빠서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는 사람 대비해서는 이 AI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을 때 AI가 전문직에 떨어질 건가 더 나아질 건가, 이거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보다 훨씬 똑똑한 GPT를 만든 샘 올츠먼, 빌 게이츠, 머스크, 아마존 대표가 왜 사람을 쓸 생각이 없다, 왜 사람은 일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걱정한다고 내가 대체되지 않을 거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기만 하거나 아니면 걱정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AI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것,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플랫폼에서 생산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셔야 여러분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뭐 유튜브와 블로그에 남기고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따라 해보시기를, 그러셔야지 여러분이 계속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